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세훈과 친한계 등 국민의힘 안팎의 탄핵 부역 세력과 배신자 세력들을 중심으로 노회하고 부패한 김종인을 당 선거대책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영입해 장동혁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당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황당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동적 움직임에 대해 많은 자유우파 국민과 당원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비판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측을 중심으로 이른바 김종인 혁신선대위원장 영입설이 흘러나오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을 망치는 노회한 용병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최근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 금요 비대위에 출연해 김종인의 과거 행적과 정체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영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해찬 부원장은 진영을 오가며 부르면 오고 민주당이 부르면 가는 분에게 언제까지 용병정치를 맡게 하느냐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런 용병정치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매일신문의 최운민 기자 역시 김종인의 매직은 윤석열 대선 캠프를 떠나면서 끝났다면서 김종인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대선 때도 원래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죠. 그런데 중간에 워낙 황당한 짓을 계속하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에서 내치고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김종인은 이준석과 짝짝꿍해서 완전히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바지가랑이로 만들고 선거를 이상하게 치르는, 만약 그 당시 윤석열이 김종인의 말을 계속 들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던 점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장해찬은 또 이른바 혁신선대위원장이라는 명칭 뒤에 숨은 의도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혁신선대위원장이라는 이 용어가 사실상 당대표 사퇴 요구를 하면서 모양만 갖춰줄 테니 장동혁 대표는 허수아비처럼 구석에 찌그러 있으라는 모욕적인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성 있는 지도부, 다시 말해서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 등 지도부를 무력화하고 김종인 같은 외부 인사, 더구나 혁신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노회하고 부패한, 그리고 정치적 지조도 없는 이런 자를 무슨 선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면서 거기에 혁신선대위원장이라는 말을 붙이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김종인에게 혁신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김종인이야말로 그야말로 한국 정치권에서 구악 중에 구악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혁신선대위원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를 지금 다시 영입하자는 오세훈 측이나 혹은 여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친한계 박정훈 같은 자들의 행태를 보면 저런 자들이 지금 완전히 당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한동훈,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 범죄 혐의가 농후한 한동훈을 다시 당대표로 복권시키겠다는 음험한 의도를 가진 자들의 행태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해찬 부원장은 그러면서 김종인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대선 당시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에서 밀려나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재명과 안철수 단일화를 추진하려 했다는 비화를 폭로했습니다. 이날 패널들은 시험종이 쳐졌는데 시험지를 냈지 않았다면 채점하지 않는 게 맞다는 비유를 들며 특정 인물, 구체적으로 이번의 경우 오세훈을 위해서
원칙과 절차를 흔드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물 정당이 아닌 시스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를 신뢰하고 원칙대로 가는 것이 승리의 공식이라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지금 당 지도부를 흔들고 당대표를 쫓아내려가고 있는 오세훈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한동훈을 복권시키려는 친한계와 조중동 세력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과 관련해서는 임무영 변호사도 정치권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여있는 모양이다. 김종인이라면서 내가 아는 사이라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저런 정상배, 즉 김종인과 같은 정상배를 의화둥실 모셔오면 행여나 국민이 잘했네, 반성했네 하면서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최근 조선일보 주필인 양상훈이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으로 간다는 그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칼럼을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내통자인 김종인과 양상훈의 커넥션이 국힘 모든 분란의 원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성애 비서관은 오세훈이 장동혁 2선 후퇴 공천권 포함 혁신형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밀고 있고 이 심부름을 김종인의 비서실장 출신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송원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또 자유우파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이 벌어졌다면서 뒤에서 국힘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유우파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한 딥스테이트 세력, 구체적으로 김종인, 김무성, 조중동,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 대 당원중심주의 개혁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체제와의 전쟁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분노한 국민들의 비판 분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혁신선대위원장에 김종인을 하겠다고, 장동혁은 오세훈 X 세자 끼자 몰아내지 못하면 이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김종인은 아작을 내야 한다. 여기저기 거렁뱅이 악취를 문재인에 붙어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치게 되자 이준석에 붙어 장난치다. 이제는 정과사범과 박지원, 김무성, 오세훈 사이에서 더러운 비정치 거렁뱅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규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번 공천에서 즉각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규 예비후보는 오세훈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당원들을 인질로 삼는 기회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서울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오세훈 시장의 컷오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후보는 성공하는 조직에는 기회주의자가 앉을 자리가 없다면서 30년 경영 현장에서 위기 때 뒤로 숨는 자들을 과감히 쳐내야 조직이 전진할 수 있다는 경험을 토대로 오세훈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오세훈의 과거 행보를 지적하면서 2011년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을 내던져 당을 10년 암흑기로 몰아넣었고 2021년 조건부 출마 선언으로 당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지금도 후보 등록을 미루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적 인질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규 후보는 꽃 심고 길 닦는 이미지 정치로는 이재명식 법률 폭주를 막아낼 수 없다면서 서울을 대한민국 법치 수호의 심장으로 재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2번의 탄핵 그 어이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지지자들은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 플러스 체제 수호 플러스 반명 반이재명이 뭉쳐서 탄핵 직후 대선임에도 김문수 후보가 41%의 득표를 했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선 지지율만 유지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호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힘 소속이기 때문에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현직 효과가 더해지면 6+알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볼 것으로 생각했던 곳에서 가짜 야당 담론이 나왔고 이에 자급 세력이 붙으면서 일파만파였습니다. 탄핵에 반대했거나 체제 수호를 갈망하시던 분들의 일부가 가짜 야당 담론에 동의하며 국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고 국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물론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 야당 주장이 반탄, 반명, 체제 수호를 노선으로 내걸고 있는 현 지도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라면서 지지율이 일부 하락하자 이래가지고는 선거 못 치른다는 명분을 내건 찬탄, 전통적 우파 정당 브레이크 세력의 공간이 넓어진 것입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힘의 미래가 무엇인지 저도 가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못난 정당이 무너지면, 이 지도부가 무너지면 한국 정치의 퇴행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힘 당 안팎의 배신자 세력들, 탄핵 부역 세력들 총궐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믿을 곳은 당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당수 당원들을 실망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배신자 세력들, 친한계, 친이준석계, 혹은 조중동, 혹은 김무성, 김종인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고 더 이상 밀려나면 정말로 이제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오세훈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오세훈은 컷오프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같은 오세훈의 행태라면 오세훈이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당장 국힘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오세훈은 투표 못하겠다, 지금 이런 정서가 갈수록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외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이라면 오세훈 카드로는 무조건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더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더 밀려나면 장동혁도 정치적으로 죽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시 정치적 배신자들이 당권을 장악해서 완전히 망하는 당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